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일이 현실인지 아니면 7년 동안 긴 꿈을 꾼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는 관광업계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약 7년 전 저희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던 동남아시아 출신 친구였죠.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적극적으로 그때 호감을 표현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끌렸고 저희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잠시 행복했지만 그 행복은 신기루 같았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결혼 비자가 발급되자마자 아내는 고국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상 끝이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다시 한국에 왔는데 저희 집으로는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아내에게 수백 번 연락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 사는지조차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아내에게서 연락이 온 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때만 제게 연락을 해서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주변 친구들은 저더러 바보같이 아직도 뭘 기대하냐고 합니다. 아내가 제 첫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결혼 생활이 더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는데 이렇게 아내와 연락조차 끊긴 상황에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외국인 아내를 둔 남성분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보니까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지 다른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아마도 혼인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지금 이혼을 원하시는데요. 외국 국적 배우자랑 이혼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점은 어느 나라의 법이 적용되는가입니다. 네.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한국법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제사법에 따라 적용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쉽게 말하면 필리핀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국제사법 제66조와 제64조에 이혼 시에 적용되는 나라의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네. 국제사법 제64조에 의하면 부부가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다면 그 국적의 법을 따르고 국적이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을 따릅니다. 네. 그리고 만약 부부의 일상거소지조차 동일하지 않다면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따릅니다. 그렇군요. 다만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고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국제사법 제66조 단서 규정에 의해 이혼 시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네.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는 필리핀 국적이고 사연자분은 한국 국적이므로 동일한 네. 국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연자분이 한국인이고 대한민국에 일상고소지가 있으므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가 적용되어 이혼 시에 대한민국 법이 적용 기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사연처럼 배우자와 연락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은 가능한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해외로 출국 후 연락이 끊기거나 국내에 있더라도 연락이 안 되어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공시송달. 그러면은 이 공시송달은 어떤 제도인가요? 네,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등으로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는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소장 부분을 법원 게시판 등에 2주 동안 게시했는데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네. 다만 배우자가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실제로 송달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전 주소지로 등기부편 등을 보낸 기록이 있는지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일 경우 해당 국가에서 소재 파악을 위한 시도를 했는지, 가출 신고를 한다거나 아내의 친정에 연락을 했던 기록 등의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연락을 시도한 기록, 둔기우편 발송 내역, 주변 지인 등을 통한 행방 확인 시도 등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입증을 해야 이제 상대방한테 우편 송달 없이 이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굉장히 괘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혼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살지 않게끔 할 수는 없나 이것도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이혼이 된다면 외국인 배우자 한국에서 혹시 나가게 할 수도 있나요? 네, 사연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귀국 후에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점, 네. 비자갱신 시기에만 연락을 해온 점 등 혼인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책임이 있는 걸로 이혼이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이에 맞습니다. 네. 따라서 결혼 이민자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이혼한 경우에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연자님의 경우 배우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혼이 되더라도 이제 상대방이 귀책 사유로 이혼이 되면 상대방 이제 외국인 배우자가 나가야 되고 상대방이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이혼이 된 이후에도 계속 한국에 체류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부부 중 한 명이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이라면 상대방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이혼할 때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찾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1조 원 넘는 세금 낭비 논란으로 오랫동안 말이 많았던 용인 경전철 사업. 대법원이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기관과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밀어붙인 당시 지자체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첫 판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용인 경절철 사업은 1996년 관광도 살리고 첨단 교통도 도입하겠다며 추진이 됐습니다. 2010년에 완공됐지만 시행사와의 법적 분쟁으로 한동안 개통도 못하고 방치됐죠. 결국 용인시가 8천억 넘는 돈을 물어주고 나서야 2013년 경전철을 어렵게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용객 수가 예측치의 5% 수준에 불과했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섰습니다. 잘못된 사업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라고 하며 전 현직 시장과 연구기관을 상대로 1조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리고 12년 만에 대법원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책임을 인정했고 214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자체의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측이 승소한 첫 사례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용역을 진행한 개별 연구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신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습니다. 용인 경전철 판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지방정부 책임자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